인류의 DNA는 수십만 년에 걸쳐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식탁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현대의 음식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건강의 비밀은 최첨단 미래 기술이 아닌 아득히 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나이톤에 사는 코엔 씨는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병원을 찾지만 의사와의 대화는 늘 먹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처방 없이 식단 조절만을 강조하는 진료. 과연 이것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코엔 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놀랍게도 평범해 보입니다. 구운 토마토, 버섯, 베이컨과 소시지,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리법에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엔 씨도 한때는 간편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얼은 물론 빵, 파스타 등 일체의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는 채소와 달걀,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식단으로 아내의 병까지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코엔 부인은 한때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2006년 3월, 그녀의 DNA 검사에서는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석기 식단이라 불리는 이 식습관을 시작했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 백혈병 원인 물질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구석기 식단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아준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로리아 씨 역시 20년간 알아온 당뇨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갑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면 보통 당뇨 환자에게 제한되는 과일과 주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그리고 가공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도 마음껏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빵, 쌀, 파스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정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지만 이 요법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식단을 바꾼 뒤 글로리아 씨의 몸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을 줄여도 될 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혈압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와 같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이 구석기 식단을 제공하며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정확한 계량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식단의 근원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시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식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지상 최후의 구석기인들입니다. 이른 아침 하드자 부족의 식탁에는 전날 사냥한 원숭이 고기가 오릅니다.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겨낸 고기는 부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식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대의 구석기 식단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코기만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장기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내장에는 살코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구석기 식단을 만들 때 동물의 장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드자 부족의 식량 탐색은 계속됩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나서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들의 또 다른 주식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앉아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달콤한 꿀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맛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뿌리 식물을 캔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하드자 부족의 식단, 즉 진짜 구석기 식단은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 그리고 동물의 내장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만 년간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식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먹는 건강식과 구석기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식 식단은 아침에 빵과 베이컨,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와 밥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구석기 식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죠. 놀라운 것은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미네랄 균형에 있습니다. 구석기 식단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미국식 식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고혈압과 비만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의대병원의 임상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은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점일도 지단백과 비만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인천의 한 평범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부 최수경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립니다. 현미 잡곡밥은 기본, 일주일에 2번은 육류, 2번은 생선을 올리는 영양 만점의 밥상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최수경 씨 가족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해왔다고 믿었던 가족 모두에게서 중요한 미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밥 외에 간식으로 즐겨 먹던 빵과 떡이었습니다. 현미밥을 통해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과 떡을 자주 먹으면 체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역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 이는 구석기 식단의 핵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놀라운 식단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3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달간의 구석기 식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김수미 씨. 출산 후 불어난 체중이 80kg에 육박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라면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맵고 짠찌개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전형적인 한국인 입맛의 소유자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찌개와 국이 빠진 밥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야식 마니아입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밤만 되면 치킨, 피자, 족발을 시켜 먹는 습관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석기 식단이 처방되었습니다. 각종 채소류와 해조류, 버섯, 살코기, 생선 등은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겨 먹던 밥, 빵, 떡, 술, 설탕, 과자 등 가공식품은 모두 금지됩니다. 도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식습관을 버리고 기름기를 뺀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도, 젓갈도, 된장도 없이 양념 안 된 고기를 먹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왜 하필 기름기 없는 살코기, 그리고 수육일까요? 우리가 현재 먹는 가축의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물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자랐습니다. 영국의 한 친환경 목장에서는 바로 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키웁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란 소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고 선명한 붉은 빛을 띱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로 치는 마블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고기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구석기 식단이 살코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채소 섭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어야 했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수연 씨에게는 지나가다 풀을 뜯어 먹는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숲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비타민C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고 결국 그 유전적 기능이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만 무려 2kg이 줄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상당량의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차부터는 나트륨 섭취를 대폭 줄이는 저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김치와 찌개를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소금기 없는 밥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다시 한번 체지방이 2kg씩 빠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맹수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간의 혹독했던 도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 8kg, 성수 씨는 6kg 이상, 수미 씨는 5kg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허리둘레였습니다. 수미 씨의 허리는 무려 14cm나 줄어 눈에 띄게 날씬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구석기 식단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입맛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심지어 직접 유기농 채소를 키우기 시작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카락, 나의 손톱, 나의 피부는 모두 내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음식,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DNA는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기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식도락을 찾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관심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계속 탐구해 나가. 인류의 DNA는 수십만 년에 걸쳐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식탁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현대의 음식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건강의 비밀은 최첨단 미래 기술이 아닌 아득히 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나이톤에 사는 코엔 씨는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병원을 찾지만 의사와의 대화는 늘 먹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처방 없이 식단 조절만을 강조하는 진료. 과연 이것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코엔 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놀랍게도 평범해 보입니다. 구운 토마토, 버섯, 베이컨과 소시지,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리법에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엔 씨도 한때는 간편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얼은 물론 빵, 파스타 등 일체의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는 채소와 달걀,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식단으로 아내의 병까지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코엔 부인은 한때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2006년 3월 그녀의 DNA 검사에서는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석기 식단이라 불리는 이 식습관을 시작했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 백혈병 원인 물질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구석기 식단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아준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로리아 씨 역시 20년간 알아온 당뇨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갑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면 보통 당뇨 환자에게 제한되는 과일과 주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그리고 가공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도 마음껏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빵, 쌀, 파스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정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지만 이 요법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식단을 바꾼 뒤 글로리아 씨의 몸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을 줄여도 될 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혈압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와 같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이 구석기 식단을 제공하며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정확한 계량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식단의 근원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시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식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지상 최후의 구석기인들입니다. 이른 아침 하드자 부족의 식탁에는 전날 사냥한 원숭이 고기가 오릅니다.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겨낸 고기는 부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식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대의 구석기 식단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코기만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장기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내장에는 살코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구석기 식단을 만들 때 동물의 장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드자 부족의 식량 탐색은 계속됩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나서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들의 또 다른 주식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앉아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달콤한 꿀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맛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뿌리 식물을 캔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하드자 부족의 식단, 즉 진짜 구석기 식단은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 그리고 동물의 내장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만 년간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식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먹는 건강식과 구석기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식 식단은 아침에 빵과 베이컨,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와 밥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구석기 식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죠. 놀라운 것은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미네랄 균형에 있습니다. 구석기 식단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미국식 식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고혈압과 비만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의대병원의 임상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은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 지단백과 비만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인천의 한 평범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부 최수경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립니다. 현미 잡곡밥은 기본, 일주일에 2번은 육류, 2번은 생선을 올리는 영양 만점의 밥상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최수경 씨 가족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해왔다고 믿었던 가족 모두에게서 중요한 미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밥 외에 간식으로 즐겨 먹던 빵과 떡이었습니다. 현미밥을 통해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과 떡을 자주 먹으면 체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역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 이는 구석기 식단의 핵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놀라운 식단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3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달간의 구석기 식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김수미 씨. 출산 후 불어난 체중이 80kg에 육박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라면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맵고 짠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전형적인 한국인 입맛의 소유자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찌개와 국이 빠진 밥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야식 마니아입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밤만 되면 치킨, 피자, 족발을 시켜 먹는 습관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석기 식단이 처방되었습니다. 각종 채소류와 해조류, 버섯, 살코기, 생선 등은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겨 먹던 밥, 빵, 떡, 술, 설탕, 과자 등 가공식품은 모두 금지됩니다. 도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식습관을 버리고 기름기를 뺀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도, 젓갈도, 된장도 없이 양념 안 된 고기를 먹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왜 하필 기름기 없는 살코기, 그리고 수육일까요? 우리가 현재 먹는 가축의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물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자랐습니다. 영국의 한 친환경 목장에서는 바로 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키웁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란 소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고 선명한 붉은 빛을 띱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로 치는 마블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고기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구석기 식단이 살코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채소 섭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어야 했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수연 씨에게는 지나가다 풀을 뜯어 먹는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숲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비타민C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고 결국 그 유전적 기능이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만 무려 2kg이 줄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상당량의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차부터는 나트륨 섭취를 대폭 줄이는 저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김치와 찌개를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소금기 없는 밥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다시 한번 체지방이 2kg씩 빠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맹수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간의 혹독했던 도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 8kg, 성수 씨는 6kg 이상, 수미 씨는 5kg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허리둘레였습니다. 수미 씨의 허리는 무려 14cm나 줄어 눈에 띄게 날씬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구석기 식단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입맛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심지어 직접 유기농 채소를 키우기 시작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카락, 나의 손톱, 나의 피부는 모두 내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음식,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DNA는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기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식도락을 찾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관심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계속 탐구해 나가. 인류의 DNA는 수십만 년에 걸쳐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식탁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현대의 음식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건강의 비밀은 최첨단 미래 기술이 아닌 아득히 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나이톤에 사는 코엔 씨는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병원을 찾지만 의사와의 대화는 늘 먹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처방 없이 식단 조절만을 강조하는 진료. 과연 이것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코엔 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놀랍게도 평범해 보입니다. 구운 토마토, 버섯, 베이컨과 소시지,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리법에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엔 씨도 한때는 간편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얼은 물론 빵, 파스타 등 일체의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는 채소와 달걀,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식단으로 아내의 병까지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코엔 부인은 한때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2006년 3월, 그녀의 DNA 검사에서는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석기 식단이라 불리는 이 식습관을 시작했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 백혈병 원인 물질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구석기 식단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아준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로리아 씨 역시 20년간 알아온 당뇨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갑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면 보통 당뇨 환자에게 제한되는 과일과 주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그리고 가공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도 마음껏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빵, 쌀, 파스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정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지만 이 요법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식단을 바꾼 뒤 글로리아 씨의 몸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을 줄여도 될 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혈압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와 같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이 구석기 식단을 제공하며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정확한 계량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식단의 근원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시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식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지상 최후의 구석기인들입니다. 이른 아침 하드자 부족의 식탁에는 전날 사냥한 원숭이 고기가 오릅니다.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겨낸 고기는 부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식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대의 구석기 식단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코기만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장기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내장에는 살코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구석기 식단을 만들 때 동물의 장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드자 부족의 식량 탐색은 계속됩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나서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들의 또 다른 주식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앉아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달콤한 꿀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맛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뿌리 식물을 캔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하드자 부족의 식단, 즉 진짜 구석기 식단은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 그리고 동물의 내장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만 년간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식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먹는 건강식과 구석기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식 식단은 아침에 빵과 베이컨,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와 밥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구석기 식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죠. 놀라운 것은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미네랄 균형에 있습니다. 구석기 식단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미국식 식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고혈압과 비만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의대병원의 임상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은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 지단백과 비만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인천의 한 평범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부 최수경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립니다. 현미 잡곡밥은 기본, 일주일에 2번은 육류, 2번은 생선을 올리는 영양 만점의 밥상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최수경 씨 가족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해왔다고 믿었던 가족 모두에게서 중요한 미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밥 외에 간식으로 즐겨 먹던 빵과 떡이었습니다. 현미밥을 통해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과 떡을 자주 먹으면 체내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식습관 역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 이는 구석기 식단의 핵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놀라운 식단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3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달간의 구석기 식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김수미 씨. 출산 후 불어난 체중이 80kg에 육박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라면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맵고 짠찌개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전형적인 한국인 입맛의 소유자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삶의 낙으로 여기는 그녀에게 찌개와 국이 빠진 밥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야식 마니아입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밤만 되면 치킨, 피자, 족발을 시켜 먹는 습관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석기 식단이 처방되었습니다. 각종 채소류와 해조류, 버섯, 살코기, 생선 등은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겨 먹던 밥, 빵, 떡, 술, 설탕, 과자 등 가공식품은 모두 금지됩니다. 도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식습관을 버리고 기름기를 뺀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도, 젓갈도, 된장도 없이 양념 안 된 고기를 먹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왜 하필 기름기 없는 살코기, 그리고 수육일까요? 우리가 현재 먹는 가축의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물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자랐습니다. 영국의 한 친환경 목장에서는 바로 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키웁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란 소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고 선명한 붉은 빛을 띱니다. 우리가 흔히 최고로 치는 마블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고기보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구석기 식단이 살코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채소 섭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채소를 먹어야 했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수연 씨에게는 지나가다 풀을 뜯어 먹는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숲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비타민C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고 결국 그 유전적 기능이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만 무려 2kg이 줄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상당량의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차부터는 나트륨 섭취를 대폭 줄이는 저염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김치와 찌개를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소금기 없는 밥상을 마주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다시 한번 체지방이 2kg씩 빠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맹수를 피해 도망쳐야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간의 혹독했던 도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는 체지방 8kg, 성수 씨는 6kg 이상, 수미 씨는 5kg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허리둘레였습니다. 수미 씨의 허리는 무려 14cm나 줄어 눈에 띄게 날씬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구석기 식단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입맛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심지어 직접 유기농 채소를 키우기 시작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카락, 나의 손톱, 나의 피부는 모두 내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음식,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DNA는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기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의 음식을 통해 새로운 식도락을 찾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지혜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지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관심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계속 탐구해 나가. 인류의 DNA는 수십만 년에 걸쳐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식탁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현대의 음식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건강의 비밀은 최첨단 미래 기술이 아닌 아득히 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나이톤에 사는 코엔 씨는 10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병원을 찾지만 의사와의 대화는 늘 먹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특별한 처방 없이 식단 조절만을 강조하는 진료. 과연 이것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코엔 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놀랍게도 평범해 보입니다. 구운 토마토, 버섯, 베이컨과 소시지,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영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리법에 작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엔 씨도 한때는 간편하고 맛있는 시리얼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얼은 물론 빵, 파스타 등 일체의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대신 그는 채소와 달걀,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식단으로 아내의 병까지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코엔 부인은 한때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2006년 3월 그녀의 DNA 검사에서는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석기 식단이라 불리는 이 식습관을 시작했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 백혈병 원인 물질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조차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구석기 식단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아준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영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로리아 씨 역시 20년간 알아온 당뇨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갑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면 보통 당뇨 환자에게 제한되는 과일과 주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그리고 가공된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도 마음껏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빵, 쌀, 파스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정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지만 이요법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닙니다. 식단을 바꾼 뒤 글로리아 씨의 몸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매일 먹던 약을 줄여도 될 만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혈압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와 같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이 구석기 식단을 제공하며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정확한 계량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식단의 근원은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시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석기 식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지상 최후의 구석기인들입니다. 이른 아침 하드자 부족의 식탁에는 전날 사냥한 원숭이 고기가 오릅니다.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겨낸 고기는 부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들에게 고기는 식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현대의 구석기 식단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코기만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장기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내장에는 살코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마일 박사가 구석기 식단을 만들 때 동물의 장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드자 부족의 식량 탐색은 계속됩니다. 아이들까지 모두 나서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들의 또 다른 주식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앉아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달콤한 꿀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맛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뿌리 식물을 캔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하드자 부족의 식단, 즉 진짜 구석기 식단은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 그리고 동물의 내장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만 년간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자연스러운 식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먹는 건강식과 구석기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식 식단은 아침에 빵과 베이컨,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에 파스타와 밥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구석기 식단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죠. 놀라운 것은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미네랄 균형에 있습니다. 구석기 식단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이 미국식 식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고혈압과 비만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의대병원의 임상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구석기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은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점일도 지단백과 비만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인천의 한 평범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부 최수경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립니다. 현미 잡곡밥은 기본, 일주일에 2번은 육류,
2번은 생선을 올리는 영양 만점의 밥상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최수경 씨 가족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